반갑습니다. 이번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에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단오절과 조금 지났죠. 단오절과 불교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 불교 BBS 불교 텔레비에서 뉴스로 제가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사찰, 부광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해마다 단오절 15회 이제 맞는 단오절 행사에 축사도 해주고 법문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했습니다. 뉴스에도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아마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와 단오절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스님들이 이제 단오절을 사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아마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그렇다면은 불교가 뭡니까? 가는 나라마다 불교의 그 훌륭한 묘원이 어떤 것이냐면은 전 우주를 상징하고 지구를 전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풀도 짐승도 곤충까지도 미물까지도 제도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불교의 목표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민속에 있는 일들을 그거를 불교로 안을 끌어들여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즐기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불교의 폭넓은 그런 가르침이 이런 데도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빼빼로데이 알죠? 빼빼로데이. 이게 가자 회사에서 11월 10일 날에 11월 10일 작대기가 4개니까 빼빼로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빼빼로데이를 정해가지고 또 이것도 무슨 행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라는 게 또 있어요. 2월 14일 날이에요. 그럼 여자분들이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과자 공장에서 이제 무슨 상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발렌타인데이 하면 젊은이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이트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3월 14일인데, 요거는, 그 일본의 사탕이나 과자 만드는 업체에서 재고 처리하기 위해서 또 요런 걸 만들어냈다는 시발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데, 이것도 한 상술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화이트데이 가지고, 사탕을 남자가 여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연중 행사처럼 해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도 이것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기에 또 사탕 사오는 신도들도 있어요. 그 요것이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또 비원일이냐면 4월 14일, 이제 14일이에요.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그게 이제 브렉데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브렉데이. 그러면 발렌타인데이에서 초콜릿 받지 못하고 화이트데이에서 사탕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싱글이라 그래. 싱글 처녀 총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짜장면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4월 14일 날이 앞에 희한한 날이 다 있잖아요. 그 선물을 받지 못한 비록 과자지만은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싱글들이 처녀 총각에 모여가지고 시커먼 짜장면을 먹는다. 요것도 무슨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좀 지내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 민속 명절인, 단오 즐긴다는 게,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빼빼로데이 무슨 발렌타인데이 이거보다는 단오절을 즐기는 날이 우리가, 우리 민속을 이어나가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제가 법문하고 축사를 갔던 그 사찰에서 보면은 3, 4일 동안 계속해요. 그럼 단오절 뭘 먹어요? 수리치 떡을 먹어요. 취나물 내서 수리치 떡을 떡판에 놓고 와서 경험을 해가지고 떡도 찌게 하고 콩 돌에다 놓고 치는 거죠. 곰배로 쳐가지고 떡배로 쳐가지고 그것도 하게 하고 먹게 하고. 저도 오는데 한 박스를 또 선물로 주더라고요. 가져서 여러 사람 넣어먹고 그랬어요. 그래고 이제 앵두화채를 먹는 날이에요. 앵두가 드물자니까 이건 참 힘들죠. 그 다음에 창포에 머리 감고, 남자는 씨름하고 여자는 그네 띄고, 이렇게 풍습이 옛날부터 내놓은 4대 명절 하나, 5대 명절 하나로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숫자를 따지면은 양수와 음수가 있지 않습니까? 양수는 홀수예요. 그냥 음수는 짝수고, 그러면 양수가
겹으로 모이는 날이 있어요. 1월 1일은 설날 아니에요. 3월 3일 삼진 아니에요. 5월 5일 단오날 아니에요. 7월 7일 칠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홀수가 모이는, 그러니까 양중일 그래. 양수가 겹친다. 그래서 1년 중에요. 보세요. 3월 3일 합하면 6밖에 더 돼요. 5월 5일은 합하지면 5니까 합하면 열 아니에요. 가장 1년 중에 가장 양기가 기운이 센 날이라는 거예요. 1년 중에 최고로. 그러면 7월 7석은 합하면 14시니까 열을 빼면 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센 날이다.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 남자들은 그 힘이 솟구치는 것을 씨름으로 대신하고 여자분들은 그네를 타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창포에 머리 감고 하는 이는 귀신, 나쁜 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재미있게 하나 이벤트화 시켜서 이렇게 조상들이 만들어냈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유래가 되는 그 사건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유래가 되느냐 하면은 단오절이 중국에는요, 단오절 날 1억 명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단오절 날. 그러니까 전통 음식으로는 찹쌀밥을 연잎에 싸서 이렇게 이제 먹는 쫑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음식에.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가 되느냐? 초나라 시인이 구론이라고 있었는데, 진날에서 쳐들어가지고 초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구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나라 해왕 때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모함을 받아서 이제 뭐 잘못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발이 진나라가 쳐들어오면 계기가 됐다,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떠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도 돼요. 이 사람이 안에 돌을 안고 큰 돌, 그냥 물에 빠지면 시시 뜰 테니까 그냥 영원히 자취 없이 사라지기 위해서 큰 돌을 안고 강물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거를 사람들이 물고기 밥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찹쌀밥을 해가지고 연잎에 따가지고 물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들이 그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나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이. 그래서 충직한 이 충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오절로 삼았다고 하는 역사가 쭉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월 3일, 5월 7월 7월 홀수가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그 이제 강릉 단오제가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5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도 단오제가 있는데 대한민국한테 이거 도둑 맞았다고 난리가 나고 아주 굉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우리가 잘 되면 꼭 저희 거라 그러고 김치도 저희네 거라고 우기고 한복도 저희네 거라고 우기고 세계에서 그러다 망신을 많이 당하는 게 중국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강릉 단오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역민들의 일체감을 같이 행사를 통해서 일청을 갖게 하고 풍년을 기원하고 모신고 난 다음이니까, 그리고 또 복을 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요것도 또 다 강릉 단오제가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래가 있느냐? 김유신 장군이 옛날에 강릉 지방에서 어렸을 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또 제천에도 있었다고, 제천에 저번에 가니까 그 유적지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대관령 산신에게서 무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그리고 대관령 산신에 검술을 배우고 선지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명검 칼, 훌륭한 칼을 하나 만들어서 상북통일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서 강릉 이짝 지방에서.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죽은 다음에 대관령 산신이 또 됐다는 전설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대관령 송정이라는 곳에
외놈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송정이라는 곳에 모든 소나무가 군사로 소나무 형상의 군사로 우리나라 군사로 보여가지고 병정으로 보여가지고 일본에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릉 이착시와 대관령 이착 지방에 그만큼 그러니까 기가 세다 그러나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 김유신 장군의 산신령이 거기서 가편을 서 그렇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범일국사 아시잖아요. 범일국사. 그 범일이 이제 원 처음에는 뜰범자 해 일자에서 그 처녀가 우물에 가서 이렇게 바가지 물을 뜨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바가지 위에 해가 다 비치더라. 그걸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애를 낳았는데 처녀가 애를 낳으니까 되게 가만히 문제가 생기지.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이제 학바위 밑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언젠가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애를 갖다 버렸으니까 갓난 애를 갖다 버렸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학이 이렇게 뭘 먹이면서 날개를 쭉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데려다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출가해서 범일국사가 됐잖아요. 국사가 됐죠. 그 다음에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학산 마을에 이제 그 내려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유학도 갔다 와서, 굴산 설악은 사찰에서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입적하셨다 그랬습니다. 열반했다고. 그 다음에 대관령에 성황신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범일국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입적하신 후에, 열반하신 후에.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은 대관령에 산신이 되고, 범일국사께서는 대관령에 성황신이 되고, 그랬으니까 산신제 겸 성황신을 모시는 제사를 그 연유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게 강릉 단오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그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냐? 아까 그런 질문이 이제 올라왔다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 명절로, 4대 명절, 5대 명절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각 지방마다에 있는 민속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단오날, 그네 띄고, 씨름판 벌리고, 옛날 장사 씨름 황소도 걸어놓고 씨름판도 벌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속의 한 잔치로 이렇게 쭉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요. 아까 얘기했듯이, 빼빼로 데이, 무슨 화이트, 무슨 데이, 무슨 바렌타이데이, 거기다 블랙데이, 짜장면 블랙데이. 이런 것만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헐간에 예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 과자 공장 무슨 상술에 의해 가지고 날뛸 게 아니라 우리 민속 고유의 민속 명절을 잘 셀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15회 동안 여러 번 갔어요, 거기. 근데 가는 의미도 있어요. 하다못해 제가 그걸 거기 이제 불광사는 절이에요, 거기가. 이제 홍천의 끝에 이제 동쪽으로 저 내면 900고지 산 위에 있는 그 절인데.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지내지만은 그래도 민속을 지키기 위해서 15번째 올해가 대수는 참여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5월 단오날이 생일이에요, 사실은. 제 생일은 어떻든지 간에 거길 참여하는 거를 저도 하다못해 이제 음료수 값이라도 내주고, 그리고 가서 같이 참여해서 법문도 해주고, 같이 즐기고, 하고 노래 잘한다고 품바 불러다 하고, 다채로 행사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3, 4일 동안을.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서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이래서 각 군데 있으니까, 가까이 하니까 또 중복이 되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오길.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사찰에서도, 모든 국민이 원하면은, 거기다 더군다나, 이게 민속 명절로 내려오는 이 아주 미풍양속이 이렇게 훌륭한 것을 이때 한번 같이 즐기고 단합하는, 또 볼 빚고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될 기원하는 이런, 거기다가 이제 여기 조금 발전시키면 불의토끼 성금도 같이 걷어내고 이렇게 좀 승화시켜서 해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지방마다가 단오제 하는 지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에서 수용을 해서 각 사찰에서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오제가 지났지만은 요거를 질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줄어드는 이 입장에서 요런 것도 한번 각 사찰에서 신경 써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냥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같이 줄 수 있고 또 민속신앙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여복하면 전 세계에 없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정도면은 이건 우리가 자랑스럽게 갖고 나가야 할 우리 문화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스님들도 그러세요. 각 군마다 한두 사찰에서는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다못해 떡을 찐다, 떡방을 안 되니까 이제 절구에다 놓고 이제 떡을 찐다든지, 또는 뭐 수리치떡이니까 아무데나 없을 테니까 뭐 인절미를 해서 먹는다든지, 또는 아니 씨름 같은 걸 또 모래판이 새 것이 그런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군민 노래자랑을 또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함께 즐길 수 있고 그런 놀이의 창을,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자가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월 7석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제 7월 7석 임박하면은 7월 7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쭉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한번 꼭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왜냐하면은 7월 7석이라든지 5월 단오라든지 이런 날을 기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불자도 같이 할 수 있고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은 자충적으로 사찰을 신뢰할 테고 믿을 테고 또 즐거울 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다 탈바꿈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좀 때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뉴스에도 제가 이제 그 단오들에 가서 이제 축사했고 했다는 게 보도가 되고 그런 걸 이제 더듬어 보면서 오늘 단오절과 불교의 관계가 어떤 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맞이하는 7월 7석에는 각 사찰에서도 이걸 불교냐 아니냐 이걸 굳이 따지는 고리답답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현대화 돼가는 것이 어쩌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세계적인 것은 우리 것이다. 그런 아직 우리나라 음식이고 마다못해 무슨 옷이고 노래고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고 그런 마당에 이걸 우리가 한 번씩 해서 불교가 모든 사람들의 애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개성을 엎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강림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 나무 법, 나무 성. 감사합니다.